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저는 좀 정권이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권은 친북 친중적인 문 정권이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윤 정권, 보수 정권을 표방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윤 정권에서 뭘 느껴야 된다. 미국하고 적당히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적당히 박진을 단장으로 정책 협의단을 보내고,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쿼드에 하부 조직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쿼드 일원이 되겠다고 말하는 걸로 한미 관계가 회복되고 동맹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북한 문제는 그냥 한미 동맹만 적당히 잘 구슬러 놓으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지금 너무 안이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던져진 교훈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이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되고 마이단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영국 그리고 나토는 우크라이나군을 수만 명을 훈련시켰어요. 또 마치 EU 가입이나 나토 참가는 시간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서두는 우크라이나의 역대 정권, 그러니까 반러 정권들에게 그거 되게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찰떡같이 러시아가 자기들을 치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12월 달, 1월 달까지도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고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나라는 벼가 돼버렸고 엄청난 국민이 죽고, 제가 아마 앞으로 회복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토의 일부는 지금 점령당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미국이나 EU, 나토,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비행기도 주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에 그야말로 공격용 무기도 주지 않았고, 대공방어 시스템도 주지 않았고, 러시아 비행기가 매일 폭격을 하는데도 민간인들을 비행 금지 구역도 지정하지 않았고, 교황이 러시아라고 말을 하지도 못했고, 어제 심지어 아카데미상 시상식 때도 러시아라는 말을 이렇게 넣지도 않았고, 바이든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 러시아의 푸틴을 체제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했다가 미국 내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방 그리고 서방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같은 이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공포의 집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러시아가 굉장히 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쇠퇴한 불곰처럼 돼버렸죠.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다르게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군사 국가로 가고 있는 북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미국과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눈이 팔려서 북한의 두려움을 우리가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또 이 한국의 방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근접전에서는 러시아군에 전부 이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뒤늦게 그걸 깨달은 러시아가 미사일로 원격 공격을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보자면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의 차이가 너무 차이 나고, 북한이 이제는 방사포나 장사포에도 핵을 넣어가 쏠 수도 있고 섞어 쏘기를 할 수 있고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다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ICBM을 갖고 미국을 갖다가 협박하는 거는 미국이 자기들 핵과 미사일을 인정해주고 정상국가로 인정하라고 저러는 거고, 실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쓰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남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수위 때 일어난 이 ICBM 도발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수위의 가장 핵심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인수위는 지금까지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KAMD 그거와 또 거기에 있는 뭐 선제 타격부터 시작해서 뭐 참수 이런 황당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KMD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 LSAM이라고 부르는 한국형 요격 체제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바꿀 거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연구에 인수위가 착수해야 돼요. 그런데 문 옆에 붙어 있고 그 밑에서 한 자리 한 자들이 발설 빼서 윤 옆에 또 군발이 똥길들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요, 윤 정권이 이 안보, 한국의 방어에 대한 시각 자체가 관심이 확 떨어져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의식한다면 청와대에 있지 용산에 안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미사일로부터 지형적 방어가 어느 정도 되지만 용산은 뚫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가공할 공격력을 갖춰서 계속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방부가 안보는 공기와 같다면서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말을 했어요. 빼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국방부는 집행부서라 정부에서 결정하면 옮겨야 되겠지만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보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공격 수단을 배치해서 4월 달에는 더 큰 도발을 예고하고 있고, 그런데 내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야외 기동훈련이 없이 진행되고 작년 한반기 규모 수준으로 축소해서 대충 형식적으로만 치르고 국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키워도 미국의 보상은 작아질 뿐이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이번에는 영화 같은, 탑건 영화 같은 슬로우 비디오와 웅장한 음악까지 만든 영상을 제작해서 했지만은 미국은 북한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일부러 계속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남한을 갖다가 북한이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남한에 대한 재래식 도발과 그 이후에 핵위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만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대만 사람들이 정신을 확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만 자체가 뭐 의무병력 복무가 있지만은 아주 시원찮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막아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대만이 그래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복무기간을 늘리고 자신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형식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요, 천하태평이에요. 우리는 미군이 한국에 있고 미국과의 동맹이 있지 않냐.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요, 미국하고의 동맹은 더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그거는 미국이 도저히 발을 빼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고, 사드 뭐 더 갖다 놓는 거 좋지만은 사드가 아니라 미국에 진지하게, 당신들하고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한국은 거리가 짧으니까 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좀 구축하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아이언돔으로 해가지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수많은 산탄 같은 이 폭탄들이 때려서 폭파시켜버리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지, 동시에 여러 발 날라오고 아주 쌌다 하면 금방 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그 요격을 가지고 다 맞추기도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문 정권이 이 좌측으로 이동시킨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을 갖다가 다시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대공수사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번만 하더라도 정권 말까지 박지원 등이 지금 장난을 치는 모습,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현재 국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공 방첩 기관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갖다 경찰로 이관한다고 하고 이거를 갖다 2024년까지 넘긴다고 지금 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국회가 2020년 12월에 공수처 만들 때 국정원의 직무 내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못하도록 삭제해버렸고 방첩 등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왔는데 윤은 본인이 박 정권 초기에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맡아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윤은 이 문제를 경찰로 이미 이관이 결정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요, 대공 방첩권을 가진 독자적인 이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국정원이 누더기가 됐는데 이거 없애버리고요, 새로운 방첩기관을 만들어서 경찰로 이관되게 되어 있는 대공 방첩 기능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경찰이 지금 대공 방첩 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찰은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집중하고 북한에 대한 방첩 기능은 별도의 정보기관으로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윤 정권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게 돼 있고 인수위가 윤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한 별 시각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떡할 겁니까? 자, 빨리 입장 밝히세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